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저 이제 다시 등장한 거예요. 제가 저쪽 그 촬영팀에서 요구사항이 있어요. 여기를 벗어나지 말라는 거예요. 제가 항상 내려가거든요. 내려가서 막 마이크 대고 질문도 하고 하는데 이거 촬영을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촬영하면 다음 주에 수술실 학회에 제가 드릴 거예요. 그래서 오늘 다소곳이 하는 거예요. 원래는 저 다소 벌써 저 끝에 가 있어요. 다 손잡고 얘기하고 부흥사처럼, 그죠? 네, 오늘 그렇지 못한 거는 저기 수술 학회에서 이거 촬영을 해서 이제 달라는 것 때문에 이것도 편집돼서 나갈 수도 있어요, 그죠? 네, 이제부터 제가 등장한 걸로 할게요. 예, 팍 치지 않나요? 이렇게 탁, 예. 네. 우리 쿠폰 저쪽 끝에, 그 양손 드신 분. 네, 양손, 그분, 빨리 어디 갔어? 우리 쿠폰 어디 있어? 진짜, 집에 갔어. 네, 하여튼 저쪽 분, 생각해서. 있어요, 지금. 네. 지금, 네. 일단은, 제가 지금 보니까, 11시 45분이더라고요. 여러분이 9시 오셨잖아요, 그죠? 저도 밤새 고민했어요, 그죠? 여러분들이 진짜 귀하게 오시고, 1시간당 3시간, 4시간 곱하기 100몇 명. 엄청난 귀한 시간이거든요, 그죠? 근데 여러분들이 그래도 아침에 지친 몸을 이끌고 이렇게 오셨을 텐데 돌아갔을 때는 좀 보람이 있어야 되지 않겠냐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1시간을 떠들어도 의미 있는 얘기를 전달해 줘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어떤 유명한 정치인이 얘기했던 기억이 나는데 들을 수 있는 이야기를, 이 가치, 소중함을 얘기했던 것 같아서 꼭 돌아가실 때에는 좀 의미 있는 시간이 되고 또 좀 더 나아진 여러분이 됐기를 바라면서 이제 오늘은 멸균 역사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제가 이제 저도 멸균 일을 할 거라고 저는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여러분들도 집에 가면은 많은 이 아군과 적군들이 있을 텐데 집에 가면 그리고 여러분들 간호사 선생님들은 전 잘 알아요. 집에 가면 또 일이 시작돼요. 근데 그거를 남편만 몰라. 밖에 나가서 열심히 하죠, 그죠? 그런데 저는 안다니까요. 여러분들이 얼마나 소중하고 여러분들의 전국의 수천 명이 우리나라를 이끌고 가는 거예요, 진짜로. 진짜라니까요. 근데 그렇게 안 되면 수술 안 되는 거예요. 의사 선생님 혼자 갖고는 하나가 되지도 않아요. 전문의 스크럽들이 다 돼야 도와지지 되는 거지. 그런데 이렇게 소중한 일을 하고 있는 것들을 하는데 이제 이렇게 나와서 이렇게 열심히 듣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다시 멸균 역사로 딱 가서 보면 멸균이 시작되는 거는 원래는 히포크라스 때 시대에도 의술을 했어요. 기원전이었죠, 그죠? 그때는 멸균이라고 인정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그때도 집도도 하고 칼로 했는데 문제는 그때는 불로 태워서 그걸 소독한 거예요. 히포크라스 시대, 그죠? 뭔가의 이 간염이라든지 이런 게 있었으니까 그런 행동을 했겠죠. 근데 그게 문제점이 뭐냐면 불로 태워서 놔뒀다가 이동하는데 오염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럼 놔뒀다가 며칠 지나면 이런 것들을, 그러니까 안 된다는 거죠. 그러고 나서 이제 수천 년이 지났어요. 이제 허준 시대로 우리가 돌아보죠. 허준 시대에도 우리가 소독을 한 거예요. 근데 그때는 어떻게 했냐? 자비 소독을 합니다. 물에다가 담가서 끓이는 거예요. 침 같은 것들, 그것들. 그래서 뭔가 이제 조금 발전한 거예요. 속도가 더 빨라지고. 그런데 또 문제는 뭐냐면 물에서 꺼내는 순간 또 오염이 바로 시작돼요. 왜? 균은요, 습도를 엄청나게 좋아하거든요. 여러분들 외팩이 생기면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균이 그 외팩을 타고 와서 서로 교차해서 확 들어갑니다.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자비소독도 완벽한 소독이라 그러지 자비 멸균이라는 말은 들어본 적이 없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제 멸균이 어디서부터 와야 되냐면 이제 그 전까지는 감으로 다 봤던 거예요, 감으로. 균이 있을 거다 안 있을 거다라고 하는데 이제 문제는 저도 이제 우리 딸이 저기 세계사를 배우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잘 못할 것 같아서 제가 딱 세계사를 딱 봤더니 우리가 문자를 쓴 지가 10,000년밖에 안 되는 거예요, 제대로. 그리고 10,000년에서 여태까지 1800에서 1900년대까지는 그냥 여러분들 그냥 대충 사신 거예요, 우리. 왜냐하면 의식주를 해결하지를 못했다고 1900년도까지 인류가 전체가. 근데 인류가 어디서 의식주를 해결하게 되냐면 톱니바퀴 때문에 의식주를 해결합니다. 이게 산업혁명인 거예요. 여태까지는 간의 수공업으로 내가 일일이 다 해야 돼요. 옷을 짜도. 근데 이놈의
스팀이 개발되고 증기를 하면서 톱니를 돌면 어떡하죠? 계속 걔가 돌아주면 어떤 일을 계속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영국이 산업혁명이 일어나서 옷 같은 것도 어마어마하게 찍어내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버버리라고 들어봤나요? 버버리? 버버리 영국 거. 그래서 다 산업혁명 때 영국이 막 하게 되죠. 그죠? 그러면서 우리가 인류의 해방이 되는 거죠. 그리고 옛날 같은 경우에는 뭐 이제 농사 짓는 것도 꽃갱이로 하다가 이제 여러 가지 기계를 이용하게 되면서 1900년대부터는 우리가 의식주를 조금씩 해결하려다가 지금같이 인간적으로 사는 건 얼마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럼 저는 100년 정도밖에 안 되는데 거기 또 결정적으로 누가 어떤 기여를 하냐면 인류가 오면서 파스텔라라는 친구가 나오면서 그분이 균을 봅니다. 현미경으로. 그래서 세균학이 발견되면서 진짜 균을 처음으로 보게 되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이제 인류가 확 발전하면서 멸균도 균이 있다는 걸 진짜 알게 됩니다. 그러면서 멸균의 시작이 돼서 1800년대부터 이제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쓰는 이런 수술기구를 어떻게 했냐? 제일 먼저 포장을 해야 됩니다. 포장법이 먼저 있고 나서 멸균을 했던 거예요. 그럼 인류 최초의 포장이 뭐죠? 린넨, 면입니다. 면. 그래서 수술기구를 싸서 면에다가 하는 이게 최초의 이제 멸균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쯤 산업혁명이 일어날 때 톱니바퀴 하고 뭐죠? 증기기관 찾아요. 증기. 스팀을 이용하는 거예요. 물을 끓여서 압력을 이용해서 이걸 퐁퐁퐁퐁 해서 기차도 움직이고 공장도 움직이고. 근데 거기에 파생된 게 뭐냐면 스팀을 이용해서 균을 처음으로 죽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열로 죽이는 멸균기를 쓰려면 132도에 5시간 멸균해야 아포균이 죽는 거예요. 아까 지금 얘기했던 아스토피어스라는 균이라든지 스테소모모피러스라는 이런 균들은. 근데 스팀으로 죽이면 132도에 3분이면 죽어버리는 거예요, 균이. 스팀으로 죽이는 거예요, 스팀.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스팀의 침투력이라든지 이런 게 검사하는 게 보이딕 테스트예요. 이게 공기를 제거하고 스팀이 얼마나 들어가는 이런 걸 하게 되죠. 하여튼 스팀이 처음으로 발명되면서 인류에 엄청난 해방을 준 거예요. 그전까지는 이게 쉽지 않았던 거죠. 근데 스팀의 단점이 있어요. 스팀은 100도 이상이 되는 이 고열에 견디는 재질이 되지 저온은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121도를 사용하기도 하지만 121도 밑으로는 잘 균이 안 죽기 때문에 저온이 인류에 나온 겁니다. 그래서 저온이 이옥가스라든지 포르말데히드라든지 뭐 추후에는 이제 가산화수소, 그다음에 존슨앤존슨이 어떻게 탄생되고 3M이 어떻게 탄생되는지 제가 다 알고 있죠. 그리고 게팅게, 스테리스 이런 게 어떻게 탄생되는지는 멸균 역사 이야기에 들어가면 이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 배경 지식을 갖고 이제 인류를 볼게요. 그러면서 이 멸균은 이제 미국하고 유럽하고 이렇게 나눠지게 됩니다. 양대 산대. 근데 늘 한국은 없어. 그죠? 있을 수도 없어요. 여러분들 역사 공부를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우리가 이제 단군 시대에도 이렇게 말을 한 건 아시죠? 이걸 한국을 얻는데 글자가 없었던 거예요. 말은 철수야, 순이야, 수정아 이렇게 한 거 없어, 수정아 할 때. 근데 글자가 없으니까 한문으로 해서 물 숫자 갖고 오고 이랬던 거예요. 그래서 세종대왕이 이제 한글을 갖다가 문자를 같이 갖춰진 거지 말은 단군대도 이렇게 한 거예요. 중국 사람 중국어를 하고. 그리고 실제로 우리 한글을 언제 썼냐? 1500년대에 한글이 만들어지고 나서 500년 후에 한문을 제대로 쓴 거예요. 그 전까지는 다 한자로 쓴 거예요. 제가 정약용이라는 학자를 좋아해서 정약용의 그 책을 전집을 딱 구매했는데 30권이 왔는데 다 한자야. 반품했어요. 정약용이 1800년 시대인데도 그때 한자로 했지. 근데 실제로 한자를 우리 한글 언제 써요? 1900 한일합방 이제 일제시대에 오면서 쓴 거예요. 그래서 최초의 이 신문이 독립신문이고, 뭐 이제 해외에서 소년에게 이런 게 최초로 시를 쓴 사람이고, 이런 거예요, 다. 문학이. 그러니까 우리가 한글로 쓴 지가 역사가 120년밖에 안 되는 거예요. 전 국민이 이렇게. 하여튼 그렇다 치고 지금. 그때쯤 1800년대 말에 실제로 스팀 멸균기가 탄생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멸균회사가 창립이 되는 거고, 우리는 정신이 없는 거죠, 지금. 여러 가지 개혁하기도 바쁜데. 근데 미국이나 유럽은 멸균에 대한 고민과 이 여러 가지 과학적인 고민을 하면서 이 의식주에 대한 해방을 가져다 두고, 그게 해방되니까 의료가 산업으로 가고 이렇게 여러 가지
진출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여러 가지 멸균위기가 있는데 뭐 고온법 이런 거는 알 필요 일단 나중에 하더라도 미국에 대한 멸균위기 해사와 역사를 먼저 보시죠. 미국은 원래 이제 암스코라는 회사를 아셔야 되는데 암스코는 아주 교만한 회사예요. 봐보세요. 왜 교만한지 보시면 원래 이름은 아메리칸 스텔라이저 컴퍼니라는 회사예요. 그래서 앞자를 따서 암스코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너 아빠 회사 어디 다니? 미국 멸균기 회사 이렇게 다니는 거예요. 맞잖아요. 근데 얼마나 잘해서 미국 멸균기 회사예요. 미국을 대표하는 것처럼 이렇게 자부심이 있었는지 그래서 암스코라고 한 겁니다. 근데 이게 1890년대에 1894년도에 창립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것보다 한 5, 6년 전에 어떤 회사가 있었냐면 미국의 뉴욕의 로체스터에서 윌모트라는 회장이 캐슬이라는 회사를 세워요. 여러분 캐슬도 한번 들어봤을 거예요. 예, 캐슬이라는 명이. 근데 실제로 세계를 먼저 정복한 건 암스코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암스코가 이제 되는데 암스코가 이제 100년에 오면서 약간 거만해진 거야. 그러면서 이제 회사도 100년 정도 지나가는데 얼마나 이 세계를 장악했는지 하면서 연구원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제 내시경 시대가 왔습니다. 내시경 멸균기가 필요합니다. 말은 안 들어요. 들으려고 하지 않죠. 지금 우리도 지금 최고인데 배가 이렇게 나오는 사람들 좀 있어. 그러면서 이 연구원들이 나와서 차린 회사가 7명이 차린 회사가 스텔스예요. 예. 그래서 스텔스 하는데 그때 미국이 암스코가 투자를 조금 잘못하게 됩니다. 이 대륙이 넓잖아요. 그래서 물류 뭐 이런 시스템을 건드리면서 약간 휘청을 합니다. 그러면 주주를 가만히 안 있죠. 주주가가 내려가니까. 그러면 스텔스랑 인수합병해서 서로 해라라고 했더니 정식적으로 스텔스랑 암스코랑 이 주식을 이렇게 딱 봤더니 스텔스가 더 큰 거예요. 그래서 스텔스 인수합병 돼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암스코는 역사에 사라지고 스텔스의 그 7명이 나와서 7년 만에 암스코를 인수하면서 스텔스를 삽니다. 여기까지는 진실인데 요 다음부터는 조금 웃어야 되니까 제가 왜냐하면 농담으로 들어야겠다. 진짜 들으면 안 돼요. 근데 여기까지 진실인데 이제 암스코에서 세계 최고의 암스코에서 스텔스를 넘어갔어요. 회사가. 근데 그 뒤로 스텔스를 산 거예요. 사람들이. 근데 스텔스 받아서 못 사겠다고. 이 단어로 내가 음함한 거니까 또 저 소송 걸고 안 돼요. 스텔스 쭉 올라가서 챔버사님이 이사하면 스텔스 걸린다 그러고 스텔스에서 스텔스가 탄생된 거죠. 그러면 지금 장악하는데 이게 내시경 멸균기를 시스템 안이라는 걸로 세계를 강타하는데 우리나라는 뭘 쓰죠? 올림푸스를 씁니다. 올림푸스의 저기 녹아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이 활성화 못하면서 그렇게 많이 못했지만 미국이나 이런 데는 엄청나게 이게 되는 겁니다. 근데 왜 내시경이 다 살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뭐냐면 법이 달라서 그래요. 우리는 내시경을 하게 되면 한 걸로 계속 그 환자 쓰지 않나요? 근데 미국은 내시경이 한 대에 있으면 환자 하나밖에 못 받게 돼 있어요. 왜? 2호 개수를 하면 한 번밖에 멸균이 안 되니까 너무나 작기 때문에 10명 받을 건 10개를 개수를 세는다. 근데 저 멸균기가 있으면 이제 내시경을 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두 대만 있으면 1시간 안에 되니까 계속 멸균을 해서 쓸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원장님이 살까 안 살까요? 사고는 남죠. 당장 빨리 들어오라고. 돈 벌어주니까. 그래서 스텔스가 7년 만에 전 세계를 강타하면서 여러분들이 아는 스텔스가 이렇게 탄생된 거예요. 이렇게 보시면. 그러면서 제가 캐슬이라는 윌모트라는 이 회장이 이제 노체스터 뉴욕에서 좀 더 스텔스보다는 빠르죠. 한 5, 6년 빠르면서 했는데 여기도 잘 했었어요. 잘 했는데 여기는 어디 회사가 사냐면 게팅게라고 들어봤어요. 게팅게. 유럽에 있는 게팅게가 인수하고 미국 시장에 진출하면서 이렇게 바뀝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좀 달라요. 게팅게 캐슬 뭐 이런 식으로 가시죠. 그리고 이제 미국에 있었던 콘솔리데이션 이런 회사도 있었고 보스턴에 그러면서 이제 존슨앤존슨이 탄생을 하게 됩니다. 존슨앤존슨은 어떻게 탄생되냐면 원래 존슨앤존슨은 미국에서 가장 큰 의료 회사예요, 그죠? 거기에 여러분들 머리가 아프면 뭘 먹죠? 아스피린 먹지 않아요. 타이레놀 먹으면 존슨앤존슨으로 가는 거고 아스피린 먹으면 바이에른 미넨 축구팀 있죠? 그쪽으로 돈이 입금되는 거예요. 바이에른 이런 것처럼 타이레놀이 있잖아요, 그죠? 존슨앤존슨에서 미국의 가장 큰 회사인데
요 분이 어떻게 하면 잡아세요? 이웃가스를 미국으로 돌렸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웃가스를 매길 하면 16시간에서 17시간, 18시간 걸리잖아요. 에어네이션까지. 그럼 하루에 한 번밖에 못 돌리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좀 빨리 돌리고 싶은 이 생각이 있었던 게 이 여기 가산화수 플라즈마 방식으로 한번 해보자 라고 해서 하는데 안타깝게도 이 기술은 원래 암수거 기술입니다. 암수거 특허를 갖고 있었는데 암수가 순진하잖아요. 정통 이 멸균기이지 이걸 마케팅을 해가지고 이렇게 FDA 통과를 시키겠다라는 상상을 못 하는 거예요. 이 엔지니어들은요. 근데 이 존슨앤존슨은 저거 될 것 같은데? 그러면서 특허를 싸게 산 거야. 그리고 FDA 통과를 시키는데 어떻게 통과를 시킨 게 기가 막힌 거예요. 어떻게 했냐면 암수코는 멸균이 모든 게 된다라고 생각하는 개념이었어요. 저온에. 그러니까 존슨은 어떻게 바꿨냐면 그럼 우리 한정적 얘기를 하면 되지? 이렇게 나간 겁니다. 그게 뭐냐면 포장비, 이 가산화수 플라즈마의 단점이 뭐냐면 흡입할 수 있는 거에 엄청 약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흡입하지 않는 걸 멸균이 실패하니까 이 사람들이 뭘 하냐면 타이백이라는 특수 파우치를 이용한 거예요. 일반 파우치는 되게 종이로 돼 있어서 막 흡입되잖아요. 그러니까는 그걸로는 안 돼. 그런 걸로 정통적인 엔지니어들이 하라 그러면 안 되죠. 이제 속이고 싫어하잖아요. 엔지니어들은. 근데 존슨 입장에서 이거 될 것 같아, 그래서 근데 그때 타이백이라는 게 뭐냐면요. 타이백이 특허가 풀렸으니까 얘기해 줄게요. 타이백은 솜을 이렇게 해가지고 누른 거예요. 그래서 보면 이렇게 실값 같은 게 있잖아요. 그죠? 타이백. 예. 솜을 눌렀어요. 솜 사서 만들면 돼요. 그런데 이 실질적으로 하면서 이 특허를 사서 돈 번 건 뭐 누구죠? 존슨앤존슨이에요. 이야. 그래서 FDA 통과가 된 거예요, 이게요. 1993년도에. 그러면서 한정적 멸균을 하겠다라고 통과를 한 거야. 그래서 우리는 특수 파우치를 쓰고 특수 물건만 하겠다는. 그러면서 FDA 통과되면서 전 세계인데 우리나라는 2년 후에 1995년도에 들어옵니다. 그러면서 이제 퍼지게 되는 이런 거면서 또 근래에 오면서 어떻게 했죠? 존슨앤존슨이 또 좀 머리가 좋잖아요. 이걸 팔아버렸어요. ASP라는 회사는 어떤 회사냐면 이 스텔이라는 볼트 하는 거 있죠. 그 회사예요, 그 회사. 노란색 하는 거 있잖아요. 보쉬 같은 그런 회사이죠. 공구 회사에서 보쉬가 아니고요. 미국의 스텔 하는 회사의 주주가 스탠리라는 회사. 발음을 잘해. 스탠리. 라는 회사가 이제 큰 회사죠. 그 회사에서 이제 ASP 하면서 그 맥이 그렇게 가셨다면 돼요. 그러면 또 이제 3M이라고 여러분들 좋아하지 않아요? 3M 그죠? 3M은 3M이잖아요. M이 뭐냐면 이 미네소타 그다음에 뭐 강물 뭐 이런 뜻이에요. 강물 회사예요. 강물. 그래서 1900년대 미네소타 주에서 태어나서 지금 쥐를 먹여 다닙니다. 근데 거기서 대표적인 게 뭐냐면 거기 테이프 회사예요. 수세미. 그다음에 절단석 이런 건 세계를 능가하죠. 저 3M보다 좋은 절단석 없잖아요. 수세미 이렇게. 그다음에 포스틱 뭐 이러면서 돈을 벌면서 의료 사업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기술도 원래는 암수거 거였어요. 근데 암수거는 혼합만 만들다가 100% 또 연구를 했는데 실제로 도는 건 또 3M이야. 그죠? 또 3M도 마케팅에 강하잖아요. 냄새 맡은 거죠. 이것을 아무 뜯어본다. 하면서 이제 3M이 오리지널 이런 거에서 암수코는 실제로 그걸 못하는 거죠. 구현을 못하고 연구만 말씀했는데 하여튼 3M이 요거를 100%를 처음 만든다. 그전까지는 다 혼합이었거든요. 근데 100%를 만들면서 전 세계에 이렇게 100%를 선보인 건 또 3M에서 돈을 벌게 되는 거죠. 그죠?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다시 늘 그런 건 보면 그런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 포드라는 회사 차 아나요? 포드 차의 고급 모델이 링컨이잖아요. 그죠? 링컨. 그리고 GM이라는 차의 고급 모델이 캐딜락. 그죠? 근데 이 포드가 인류에 어떤 일을 해줬냐면요. 포드라는 사람은 자동차이잖아요. 헨리 포드. 근데 이 헨리 포드가 이제 여러분 다 기자들이야. 그래서 기자회견을 한 거야. 내가 앞으로는 개인이 자동차를 탈 수 있는 거를 해주겠다라고 해서 막 발표를 했어요. 그날. 근데 그 다음날 신문 기사에는 어떻게 나는지 아세요? 바보 쪼다 포드. 저거 그 비싼 걸 누가 사냐? 라고
괜찮은 거예요. 근데 포드는 그걸 이용합니다. 그걸 어떻게 했냐면 컨베이트 벨트를 이용할 거라고 아무도 상상하지 못한 거예요. 혼자서 자동차를 50명이서 조립하면 한두 대밖에 못 만들어요. 일자로 쫙 세우는 거예요. 너는 이 볼트만 껴. 너는 바퀴만 껴. 너는 저 핸들만 껴. 그러면 이 컨베이트 벨트를 이용하면 하루에 100명이 몇백 대를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처음으로 이 방식을 도입한 겁니다. 그래서 포드가 그걸 성공하는데 실제로 돈 번 사람은 누군지 아세요? 실제 돈 번 사람은 그 뉴스 조조다 포드라는 이 뉴스를 그걸 접하고 있는 이 록펠러라는 사람이 화장실에서 신문 보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게 이 조다 포드가 이 자동차를 만든다 그래. 근데 록펠러 아버지가 뭐죠? 정유회사. 기름이요, 기름. 석유를 정유하지 않으면 그걸 차에 못 넣잖아요. 정유회사예요. 인류에서 가장 돈을 많이 번 사람이 록펠러인데 록펠러 일에 돈을 그렇게 많이 벌어본 사람은 없어요. 그래서 어렵게 해서 독과점법이 나왔겠어요. 록펠러가 그 기름을 다 대줄 거예요. 그래서 그 죽일 때 이 록펠러가 전 미국의 도서관을 다 세워줍니다. 하여튼 록펠러. 근데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요, 열심히 한 사람 포드보다 돈을 버는 건 록펠러고, 열심히 한 연구는 스테리스 암수가 했더만 존슨앤존스 3M이 돈 다 벌어가면서 이렇게 원래 인생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유럽으로 가죠. 유럽으로 가면 이제 그 밀레라는 거는 독일에, 근데 밀레는 이제 두 명이 창업을 합니다. 그래서 찰 밀레하고 진칸 이 둘이 해서 1899년대 독일에서 하는데 독일의 가전 제품으로 유명하죠. 그래서 프로페셔널이라고 붙으면 이게 의료 산업이에요. 그렇다는데 이 밀레가 스티콜을 인수합니다. 이 밀레가 작년에 베르메드까지 인수했어요. 지금 이런 세계적인 이제 스텔스라든지 이 게팅게라든지 이런 걸 뛰어넘으려고 아마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 게팅게는 1904년도에 창립이 되면서 스웨덴 회사예요. 스웨덴이고 한데 이 게팅게 그룹은 뭘 가지고 있냐면 현재 아르조라는 수상 치료기를 가지고 있어요. 화상 환자 하는 그거랑 마켓이라고 들어봤어요? 수술 때? 네, 그게 게팅게 그럴 거고. 그다음에 세계에서 가장 좋은 쌍벽을 이루는 수술대 중에 하나가 암수코입니다. 암수코는 멸균기도 잘 만들었지만 수술대. 근데 지금 스테이스 수술대가 좋아요. 이렇게 보시면. 근데 왜 좋은지 제가 연구를 해봤어요. 미국에 딱 제가 지난달 가보니까 한 300kg에서 200kg. 저는 홀쭉이야. 300kg에서 200kg에도 수술대 올리려고 하면 아주 튼튼해야 되는 거예요. 이야, 그런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미국에. 그러니까는 그런 기술 개발을 하면은 하여튼 이런 명품들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벨리메드는 이제 스위스 회사. 그래서 스위스인데 여기 벨리메드가 닦는 거에 왜 발달하는지 아십니까? 이 원래부터 닦는 걸 좋아했어요, 스위스는. 그래서 명품 시계를 만들려면 자국 있으면 돼,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스피노자 직업이 이제 렌즈 닦는 사람이었잖아요, 그죠? 다 스위스 사람이에요. 그래서 닦는 거에 좀 발달됐다고 보시면 돼요. MMM은 이제 독일 회사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마타차라, 여기는 이제 스페인에서 이제 하고 여기서 나온 회사인데, 이 마타차라는 우리나라에 상륙을 한번 하려다가 실패를 합니다. 근데 3M이라는 이 회사 중에 아람교육이라고 들어봤나요? 대리점 있었어요. 지금 대리점 바뀌기 전에 아람교육에서 이 마타차를 수입하려고 했다가 이제 잘 안 돼서 하는 건데, 하여튼 유럽의 5대 매국기 중에서 하나입니다. 그다음에 메이코도 있고, 그다음에 투트나우, 이건 이스라엘, 네덜란드 회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시사는 이탈리아 회사인데, 제가 이걸 왜 좀 소개시키냐면 가산수 프라즈마가 1000리터, 2000리터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좀 신기한 회사라고 보시면. 그리고 이제 일본으로 가서는 일본의 가장 대표적인 매국기 회사가 사쿠라가 이제 벚꽃이잖아요, 벚꽃에 그리고 사쿠라가 실제 벚꽃을 써요. 이렇게 자기 로고로 벚꽃을 쓰면서 스팀인데, 신기하게 수도권에는 이 사쿠라가 없거든요. 근데 지방에는 또 사쿠라를 써요. 근데 중해가 대리점이에요, 중해가. 그러다 보니까 중해 출신들이 좀 있어서, 또 거기는 제가 또 하여튼 그런 게 있어요. 지방 특색이 있어요. 그거 아니면 안 돼. 이런 게 좀 강하고, 수도권은 그거 아니어도 되니까요. 이렇게. 네. 그다음에 미우라라는 회사인데, 미우라는 이제 배를 많이 만들어요. 병원 보일러, 그다음에 배 하니까 이 사람들이 하는 거가 있는 것 같고요. 중국에 가면 이제 신발인데, 신발은 이거 국영기업이에요, 국영기업.
중국 공산당이죠. 이제 49%의 이 지분을 가지고 있고 반은 또 이제 개인이 가지고 있고 요 신바 회장이 저기 지보 시장만큼서이 높아요. 이런 것처럼 예, 국영기업인데 엄청 그래서 군대 납품을 1000대씩 할 정도로 아주 무식한 회사라고 보시면 돼요. 그다음에 유럽, 중국에 이제 플라즈마가 최초로 만든 회사가 카스프라는 회사라고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한국 역사를 한번 보죠. 한국의 멸균이 어떻게 흘러왔는지 그래서 좀 보시면 대표적으로 이제 한신이나 그러니까 1000리터급을 만들어 본 회사를 제가 좀 소개하는데 우리나라의 첫 번째 한신이 1000리터급을 만들어요. 이렇게 보시면 돼요. 한신은 어떻게 크냐면 국가가 도와줍니다. 군대가 특히. 그래서 국방색인 것들. 몰랐어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원래. 그래서. 그리고 군대에서 입찰을 내도 200대 가져오세요. 200대 하루 이틀 뒤에 가져올 사람은 한신밖에 없어요. 그래서 한신이 다 납을 하는 거죠. 그래서 군대 가면 거의 다 한신이에요. 그래서. 예. 그리고 또 하나는 델타라는 회사가 있었어요, 델타. 근데 델타는 이제 역사에 사라졌지만 1000리터를 만들고 사라집니다. 그 다음에 또 세 번째 1000리터를 만들었던 도전한테 ESMT. 이 사람은 인쇄업을 하다가 멸균기에 뛰어들었어요. 그래서 만들고 지금 네 번째로 1000리터를 만드는 회사가 홍익이라는 회사가 있더라고요. 이렇게 보시면 열악하죠, 지금. 그 다음에 이제 소형은 엘럽스라는 회사도 있고 펄슨도 있고 기타 한 20-30개 있다고 보시면 돼요, 우리나라에 이렇게. 그러면 근데 또 재밌는 사실이 하나 있어요. 최초로 인류의 가상수소 플라즈마는 존슨앤존슨이 만들었는데 전 세계 두 번째 가상수소 만든 회사가 우리나라에 있었던 거예요. 그게 휴먼 메디텍이라는 회사였어요. 휴먼 메디텍 이분도 또 재밌어요. 이게 옷장사 하다가 베르가르댕 이런 계열 하다가 이제 이쪽으로 와서 했는데 하여튼 그렇게 이제 성공을 못하고 오히려 니노셈, 노우템이 더 수출을 많이 하게 되더 나중에는. 근데 노우템, 니노셈은요 다 휴먼 메디텍의 연구원들이었었어요. 예, 그러니까 다 휴먼 출신이에요. 휴먼 출신이면서 플라즈마를 막 이해하겠죠, 그죠? 그러면서 나머지 기타 이게 나오죠. 휴먼 메디텍 했었고, 그다음에 니노셈, 노우템 이렇게 휴먼 메디텍 출신들이 나와서 만들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서 여러 가지 이제 역사 이제 우리나라의 스토리를 내가 딱 가르쳐줄게요. 역사를 공부하면서 내가 알아낸 공통적인 사실이 하나 딱 있어요. 이 얘기가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저는. 왜냐면요, 우리가 6.25를 끝나고 나서 어떤 일이 벌어지면 아무것도 없어요, 산업이. 그럼 어떡하죠? 다 수입해서 쓰는 거예요. 명품만 쓸 수밖에 없어요. 다 수입해서 우리가 제조를 할 수 없으니까. 근데 그 수입한 회사가 어떤 회사냐면 신한과학이라는 회사가 있었어요. 근데 그 회사에서 그게 오파상이다 보니까 여러분들 장글에 나오잖아요. 여기 서울 스퀘어 빌딩. 그 빌딩 말고 그런 것처럼 다 오파상들이 라인을 갖고 있는데 그 라인이 신한과학이 암수코라는 라인과 캐슬이라는 라인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동시에. 그러면서 그 중에 신한과학에서 첫 번째로 여기 보시면 여기 해동이라는 지금 회장이라고 보시죠. 정 회장님이 캐슬이라는 라인을 신한과학에서 딱 빼서 나옵니다. 그게 해동이에요,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그리고 실질적으로 여러분들 테크노랜드라는 스트레스는 신한과학에서 이 서 사장인데 이 사람이 서 회장이라고 부르는데 지금은 이 사람이 암스코르 라인을 가지고 나와서 테크노랜드를 차려서 지금까지 있는 거예요. 다 같은 여기 한 솥밥을 먹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서 같이 여기서 신한과학에서 근무하고 있던 이 사람 중에 거성이라는 회사, 그러니까 김 사장님이 계세요. 그 사람이 신한과학에 있다가 내 선배들이 하나씩 저기 라인을 가져갔네. 그러면 유럽에 어떤 멸균기가 있지? 유럽에 나가라고 하니까 게팅기가 있는 거예요. 게팅기가 잘 나간다고 하니까 게팅기 라인을 가지고 온 사람이 거성의 김성들 사장이에요. 같은 회사에 있었던 거예요. 실질적으로. 그러면서 우리나라 멸균기가 쫙 퍼지게 된다는 걸 알게 돼요. 그래서 신한과학 출신들이었던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챔버는 어디서 탄생되냐? 요 테크노랜드에 있다가 상무이사로 계시다가 사장이 못 되고 쫓겨난 천사장이라고 계세요. 천정사님이 원래 유명했거든요. 테크노랜드 시절에. 근데 그분이 이제 사장이 안 돼가지고 왜냐하면 엔지니어 출신도 약간 머리 쓰는데 약하니까 아부를 못 해요.
서세장에 못 들어가는 아부를 좀 하고 막 해야 되는데 손에 지분도 좀 없어져야 되잖아요. 근데 그걸 못하고 해서 결국에 상무이사까지 돼서 나와서 그냥 이 화인 메디케어라는 회사를 해서 신발하는 멸균기를 라인을 가지고 옵니다. 제가 여러 가지 중에 여러분들 집에 가서 저 자식 애들한테 너무 스트레스 주지 마세요. 1등만 하면 다 되는데 그렇지 않아요. 제가 어렸을 때 1등하는 애들 지금 뭐 하고 있냐면 학교 선생님 아니면 뭐 이렇게 뭐 교수 외에는 공무원 딱 3가지로 분류되더라고요. 근데 학교에서 꽁꾸 때했던 애는요, 자기 빌딩 뭐 있잖아요, 몇백억짜리 있다 그러고 그때 꼴등했었거든 거의. 근데 건설업 하고 있는데 막 이러면서 이런 시리즈들이 더 많더라고요. 근데 자기는 노는 걸 열심히 하는 거야. 밤새 놀고 막 이러니까 이럴 때 밤새 하죠. 그런 사람들 열심히 놀아왔으니까요. 그런 것처럼 이게 꼭 공부만이 되지 않아요. 제가 봤을 때 저도 딱 보세요. 저도 33살까지 존재감이 없는 사람이에요. 늘 인생의 뒤안길. 너 뭐해? 그러면 나 공부해. 뭐 하는데 재수 5번째 하고 있어. 막 이런 거잖아요. 대학 제가 군대 갔다 와서 5번 한 거예요. 원래 치면 6번 한 거거든요. 창피해서 5번 했다고. 그래도 대학 가서 다 한다니까요. 실질적으로. 그런데 저는 제일 중요한 건 조급하지 않아야 돼요. 빨리 뭐 하려고 하면 되지 않아요. 대업이 하나 큰 인물이 나오려면요 몇 년씩 걸려요. 아니 인물이 아니라 그냥 여러 가지 그냥. 근데 그런 것처럼 애들한테 실수할 수 있는 많은 기회를 주면 애가 좋은 사람이 되는데 코치하죠. 실수하면 안 돼. 매일 엄마가 헬리콥터처럼 막 걔를 돌고 있어. 이렇게 막 계산하고 몇 시에 오고 하는데 뭐 그럴 필요 없어요. 건강하게 잘 자라면 되는 문제를 막 좋으니까 애가 이제 결국에는 공무원이 되거나 선생님이 되는 거예요. 1등 하면. 이제 하는데 제가 얘기하는 건 조급해하지 말라는 거예요. 조급해하지 않아. 그러면서 여기 다 나와서 이런 사람들이 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 가지 이제 뭐 하는데 제가 이제 이건 또 농담으로 써야 돼요. 근데 이 캐슬이라는 사람이 어떤 일을 벌이냐면 베리안이라는 방사선 장비가 있다 보니까 방사선 팔면서 원장님이 돈 깎아주라고 하면 뭐라는지 아세요? 멸균기 몇 대 줄게 이렇게 해버리는 거예요. 멸균기도 가지고 있고 방사선 장비도 200씩 팔으니까 원장님 입장에서는 나쁘지 않죠. 좋은 장비를 그냥 준다고 하니까. 근데 듣는 캐슬은 기분 나쁘죠. 그래서 우리는 덩으로 팔리는 거야? 뭐 이런 식으로 돼서 별 이게 안 좋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해동이 나중에는 이제 여러 가지 하면서 개팅기를 하게 돼요. 원래는 거성이 하게 되는데 이게 개팅기 인수했다 그랬잖아요. 개팅기가 해동에서 개팅기 사장하고 해동 사장이 같이 우리나라에 하나에 2명이 있을 수 없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이 해동이가 머리를 쓴 거죠. 많이 파는 거예요, 막. 그래서 결국에는 개팅기 라인을 뺏어가 버립니다. 그러면서 이 해동이 개팅기를 하게 돼요. 실질적으로. 근데 평이 안 좋아지는 건 껴서 팔니까 개팅이 너무 기분 나쁜 거야. 실질적으로. 그러면서 또 라인을 이제 바꾸게 되고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서 해동이 그럼 우리 이름을 바꾸자. 평판이 안 좋아지는 것 같다. 농담을 해도 또 해동 나한테. 그러면서 우리 사람이 어떻게 하냐면 HDX로 이름을 바꿉니다. 무슨 뜻이냐면 해동 아니다. 우리 해동 아니다. 해동 하도 평판이 안 좋아지니까 HDX로. 그 농담이지 또 진담으로 막 그러면 또 정수 회장님이 얼마나 기분 나쁘겠어요, 그죠? 하여튼 해동 아니다. 그래서 그렇게 막 역사가 흘러가는 중에 저는 화인에서 근무하다가 이제 여기서 쫓겨나서 챔버를 탄생하면서 멸균에 이제 뭔가를 한번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미래의 어떤 멸균기를 하고 또 우리가 어떻게 과거를 알았으니까 미래에는 어떻게 하는데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이제 이스라엘이 2차 세계대전 때에 미국한테 돈을 냅니다. 그러면서 어떤 유대인이잖아요. 유대인이 2000년대에 나라를 빼앗겨요. 근데 찾는 이유는 미국에 돈을 댄 거예요. 유대인이 뭘 하냐면 똑똑하거든요, 민족이. 그래서 유대인끼리만 결혼을 하면서 2000년에 그 맥을 이어가고 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고구려를 뺏긴 지 딱 1700년 됐어요. 지금 우리가. 그죠? 고구려가 망하고, 그죠? 우리는 300년 남았어요. 이스라엘도 2000년 뒤에 가가지고 팔레스타인 다 쫓겨내고 우리 땅이라고 하니까 다시 찾아오잖아요. 그죠? 그것처럼 고구려도 우리 1700년밖에 안 돼 망하지, 그죠? 300년 안에 우리가 찾아오면 돼요.
사례를 들어서죠. 저는 이게 왜 그러냐면 나라가 강해진다는 건 달러를 벌어오면 돼요. 달러를 벌어오고 간단합니다. 통일하는 것도 그렇게 어렵다고 생각하죠. 미국한테요 돈을 줍니다. 한 100조 정도 줘. 100조 차라리. 한 번에 일습으로 준다 그래. 그럼 미국 가만히 있지 않죠. 미국 이스라엘도 나라 찾아주잖아요. 돈 되지. 뭐 이런 것처럼 뭐 늘 역사에 기회는 있다라고 생각하고 챔버도 이 기회 시장에서 또 진출하고 뭐 이런 거 중요한데 여기는 역사 이렇게 이야기를 해준 겁니다.